8월 2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를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게 2022년 10월이니까 이제 2년 다 돼갑니다. 원래 처음 전쟁 초만 해도 뭐 까짓거 우크라이나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러시아가 밀어붙였고 뭐 두세 달, 서너 달이면 끝나지 않겠냐는 게 서방의 일반적인 전망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이 얘기는 돌려서 얘기를 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처절한 그런 어떤 전쟁을 계속해서 벌여나가고 있고 강하게 맞서고 있고 러시아가 되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황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교착 상태입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처럼 친러시아 지역은 여전히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같은 데가 대표적인 그런 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과연 갈 것이냐, 끝까지 갈 것이냐, 뭐 2년, 3년, 4년, 5년 갈 것이냐, 그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해서 특히 우크라이나를 서방세가 무기라든가 이런 각종 물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변곡점,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단초를 제공한 거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4월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재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거야. 이거는 뭐 우리한테 결코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도움 많이 주고 있어.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테마가 본격적으로 더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고요.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피격대를 쓸 때 당시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확 올라갔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이 테마들이 굉장히 주가들이 많이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왜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높으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때 미국과 중국은 정상에 아예 빠졌고요. 결국 사실상 유럽 정상들만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평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 얘기들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때 나왔던 분위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계속 도와달라고 했는데 유럽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런 소모전으로 변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아라는 난색을 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유럽의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 됐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떤 이런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진 게 바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5선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투표율로 지지율로 5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2020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는 그때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로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뭐 진짜인지 어떤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뭐 강력한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지가 강력해진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과 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뭐 질질 끌든 뭐 소강 상태가 가든 아니면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든 이렇게 계속 뭐 2년이고 3년이고 갈 수 있다. 이런 동력을 얻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쪽에 강한 동력을 얻었으니 우리 쪽에서는 서방의 지원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점점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쟁을 끌어왔던 게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의 뭐 강력한 이런 저항 의식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좀 변화가 좀 나타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지친 우크라이나인들이 영토를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설문조사에서 32%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한테 점령당한 영토를 포기하더라도 전쟁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으로 아직 32%가 높지 않을 수 있긴 한데 이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찬성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얘기죠. 국민들이 원한다면 전쟁 종식에 나도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끝을 알 수 없었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임박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소위 말하는 재건 테마주
이제는 그동안에 순전히 그냥 기대감 이런 쪽으로서 가던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실체가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어디일까? 다시 말씀드려서 옥석 가래기에 들어갈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표는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렇게 테마를 찾아서 눌러보니까 두드려보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뜨는데 무려 32개 종목입니다. 뭐 그동안에 이슈 브리핑이나 앵커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사실 말씀드렸던 종목들, 언급된 종목들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다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뭔가 재건 사업이 시작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2023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뭔가 연결고리가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제가 기사들을 한 9개월치를 찾아보니까요. 대략 요 정도 한 5개 기업 정도가 뭔가 실체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직접 MOU 체결한 게 있고 삼부통운도 마찬가지고요. HD 현설건설기계도 이런 파트너십이 지역 정보가 있었고 SG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에 도로 포장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우크라이나와 이런 어떤 공급 계약도 체결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히림 같은 경우 현지에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경험이 실제 있는 그럼 당연히 그쪽에 뭔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뭐 기업이라든가 지역 도시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기업 말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대부분 뭐 제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명확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고 어떤 기업에 뭔가 연결해서 뭐 이런 식의 뭐 카더라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재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일단 뭐 현재로서는 이들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 이후에 얘기가 될 수 있으니 지금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껑충 뛰고 또 이러는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사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의 재건주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현재까지 왔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경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520억 달러, 69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물론 이제 추정이니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는 거긴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은 뭔가 좀 실체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테마를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혹시 갖고 계시든 또 갖고 계시지 않든 간에 앞으로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